배트맨의 본명 브루스 웨인이죠. 도대체 이 이름은 어디서 온 걸까요? 스코틀랜드의 영웅 로버트 더 브루스와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 매드 앤서니 웨인, 이 두 역사적 인물의 이름에서 따온 거죠. 배트맨의 이름 하나에 이미 영웅의 DNA가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마스크를 쓴 남자, 바로 미국 DC 코믹스의 유명 캐릭터 배트맨입니다. 슈퍼맨처럼 외계인도 아니고 아이언맨처럼 천재과학자도 아닌 그냥 돈 많은 인간인데 왜 이렇게 오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배트맨의 가면 뒤 숨겨진 사실들이 그 답일지도 모릅니다. 배트맨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배트맨에 대한 11가지 사실. 배트맨은 1939년 처음 등장했습니다. 배트맨을 그린 공식 창작자는 밥 케인이지만 우리가 아는 배트맨의 모습 대부분은 공동작업자 빌 핑거가 만들었죠. 초기 배트맨은 총을 들고 적을 죽이는 어두운 캐릭터였지만 1940년 로빈이 등장하면서 이미지가 밝아졌고 이후 1966년 아담 웨스트 주연의 TV 시리즈로 대중들에게 크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코믹한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은 건 1986년 프랭크 밀러의 그래픽 노블 다크나이트 리턴즈였는데요. 어둡고 인간적인 고뇌를 가진 히어로로 재탄생한 이 작품이 이후 모든 배트맨의 원형이 됩니다. 상업 영화에서는 1989년 팀버튼 감독, 마이클 키튼 주연 시리즈로부터 배트맨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조엘 슈마어의 가볍고 화려한 시리즈를 거쳤고 2005년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 트릴로지로 역대 최고의 슈퍼히어로 영화 시리즈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벤 애플렉이 DCEU에서 배트맨을 맡았고 2022년 로버트 패틴슨 주연의 더 배트맨이 탐정 느낌 강한 새로운 배트맨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지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브루스 웨인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바뀌었지만 악으로부터 고담시티를 지키는 히어로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1989년 등장한 영화가 최초의 작품은 아닙니다. 최초의 배트맨 영화는 놀랍게도 이 남자가 만들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인데요. 그가 1964년 최초의 배트맨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배트맨 드라큘라로 배트맨과 드라큘레가 싸우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영화인지 전 잘 모르겠네요. 배트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냥 인간입니다. 돈이 많긴 하지만 초능력도 없고 슈퍼맨처럼 날지도 못하죠. 그런데 이 평범한 인간이 DC 최강의 악당 다크사이드를 이겼습니다. 마블로 치면 타노스급의 악당인데요. 다크사이드 입장에서는 그냥 인간한테 2번 진 셈이니 꽤 창피한 일이겠죠. 오늘날 배트맨은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초창기 만화 속 배트맨은 총을 들고 다니며 적을 산채로 산성룡에게 던지거나 공중에서 목을 매달거나 발차기로 목을 부러뜨리는 캐릭터였습니다. 지금의 배트맨 이미지와는 꽤 거리가 멀죠. 나이 먹어서 유순해진 것 같지 않나요? 배트맨 하면 빠질 수 없는 배트케이브, 온갖 멋진 기계들이 다 나오는 독특한 장소이자 배트맨의 은신처죠. 그런데 이게 원래 영화나 만화책이 아니라 TV 시리즈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화책으로 처음 탄생했을 때는 브루스 웨인의 실험실이 동굴이 아니라 저택 내부에 작게 숨겨진 방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죠. 배트맨을 좋아하는 여러분, 배트맨과 관련된 수업이 있다면 들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에는 배트맨의 과학이라는 실제 수업이 존재했습니다. 강의 소개에는 다크나이트의 삶을 통해 탐구하는 인체의 극한 적응력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 정도면 무슨 수업을 할지 대충 상상이 가는데요. 브루스 웨인처럼 온몸으로 고생하면서 학점을 따고 싶다면 들어보셔도 되겠네요. 2012년 포브스가 낸 기사에 따르면 브루스 웨인의 재산은 약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이 넘습니다. 배트맨이 그 많은 장비를 마음껏 쓸 수 있었던 이유, 이제 납득이 가시나요? 2012년 당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재산이 약 4조 원이니까 배트맨이 활동하는 배경은 고담시티입니다. 미국 뉴욕의 모습과 흡사한 이 도시의 이름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과거 배트맨 작가 빌 핑거가 전화번호부를 펼쳐서 손가락이 닿은 곳이 고담 주얼러스라는 가게였고 그게 도시 이름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상도시의 이름이 이렇게 탄생했다니 좀 허무하지 않나요? 배트맨 귀장식이 사실 날카로운 발사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과거 작품에서 배트맨이 수트를 입었을 때 실제로 사용한 적 있는 기능으로 머리에 달린 뾰족한 귀를 뽑아서 적에게 던질 수 있다는 설정입니다.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는 것 자체가 멋있죠. 또한 갈고리총이나 온갖 기계들이 다 들어있는 유틸리티 벨트, 배트카와 배트윙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 악당들을 제압하는데요. 역시 이것도 다 돈입니다. 호아킨 피닉스가 조커를 연기하기 위해 감량한 체중 무려 52파운드, 약 23kg입니다.
방법은 하루에 사과 하나를 그 철저한 준비가 처절한 연기로 이어진 거죠. 또한 조커의 기괴한 웃음을 연기하기 위해 무성 영화 배우 버스터 키튼의 움직임을 연구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영화나 만화에 등장하는 악당들, 스토리를 살려주는 등장인물로 때로는 주인공보다 더 사랑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트맨을 아이버린 조커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아마도 히어로 만화의 빌런들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깊게 각인된 빌런이 아닐까 합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악당이었고 최악의 인물이었으며 순수한 악의 상징이 되어버린 조커는 이제 많은 영화와 만화에 등장하며 수없이 리메이크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남자에게는 도대체 어떤 재미있는 사실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조커는 1940년 4월에 출간된 DC 코믹스의 배트맨 만화책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빌 핑거, 밥 케인, 제리 루빈슨 셋 중 누가 조커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조커가 60살이 넘은 의외로 많은 나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제작자들이 트럼프 카드의 조커와 1928년작 더 맨 후 레프스에서 영감을 받아 이 캐릭터를 창조해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는 조커가 드라마에도 출연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 들어서는 배트맨을 소재로 한 영화도 나오게 되면서 조커가 대중문화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후 조커는 DC 코믹스를 대표하는 빌런으로 자리매김해왔죠. 조커는 원래 일회성 캐릭터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DC 코믹스에서는 빌런들이 한 번 등장한 이후 죽는 설정으로 만화를 그리려고 했는데 조커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현재까지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회용품이 재사용품 된 셈이죠. 그런데 이 빌런이 대중문화에서 등장하는 방식을 잘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조커의 진짜 이름과 출신은 의도적으로 불안정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패한 코미디언부터 시작해서 아예 알 수 없는 과거까지 여러 설정이 공존하죠. 조커를 그려낸 여러 작가들이 일부러 이 모호함을 유지했는데 조커를 하나의 고정된 인물이 아닌 혼돈의 상징으로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죠. 조커의 본명은 잭 네이피어 혹은 아서 플렉입니다. 1989년 팀 버튼이 감독을 맡고 잭 니콜슨이 조커 연기를 담당했던 배트맨 영화에서 그의 이름은 잭 네이피어였고 이후 등장한 애니메이션에서도 같은 이름이었지만 2019년 개봉한 조커에서는 본명이 아서 플렉으로 나옵니다. 재밌는 건 정작 오리지널 만화에서는 조커의 이름을 추측만 할 뿐 완전히 밝혀진 게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게 진짜일까요? 만화나 영화에서 묘사된 조커, 미친놈처럼 웃죠. 조커의 웃음소리는 특이한 버릇이 아닙니다. 일부 작가와 사운드 디자이너들은 실제 병리적 웃음 증후군을 모델로 삼았고 애니메이션과 만화에서는 음향적으로 상대를 혼란시키는 무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화학물질 노출이나 머리 부분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있죠. 한마디로 정신병자인 걸 보여주기 위해 철저하게 고증을 했다는 건데요. 미친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시면 조커처럼 웃어도 되겠네요. 또한 여러 작품에서 묘사된 조커는 어색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면마비가 왔다는 설정입니다.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지금까지 수많은 배우들이 영화에서 조커 역할을 맡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뛰어난 연기로 넘버원으로 손꼽히는 배우가 있는데요. 바로 호주 출신의 히스 레저입니다. 미친 연기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죠. 그런데 원래 그가 조커가 아닌 배트맨 역할을 제안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당시 히스 레저는 이런 영화는 절대 안 한다고 거절했죠. 그런데 조커 캐스팅이 시작되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히스 레저는 직접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에게 먼저 연락해 캐릭터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다고 어필했고 놀란은 프랜시스 베이컨의 작품과 시계 태엽 오렌지를 읽을 걸 권하며 함께 그 비전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작품에 너무 몰입했던 탓인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해야 했죠. 자레드 레토의 조커 준비 방식은 꽤 특이했습니다. 촬영장에 늦게 합류하면서 공동 출연 배우들에게 선물을 보냈는데요. 마고 로비에게는 살아있는 쥐, 윌 스미스에게는 총알, 나머지 모두에게는 죽은 돼지를 선물했습니다.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한 건지 그냥 장난기가 발동한 건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조커와 배트맨의 관계는 단순한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배트맨과 조커가 같이 등장한 여러 작품들에서 조커의 정체성과 존재 의미가 배트맨에 의해 정의된다고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둘 중 하나가 사라지면 나머지도 의미를 잃는다는 거죠. 일종의 공생관계 혹은 질서와 혼돈이라는 철학적 대립으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선이 존재하려면 악이라는 상대적인 개념이 있어야 하며 조커 같은 정신나간 범죄자가 없이는 배트맨의 선행도 돋보일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는 해도 제가 배트맨이라면 정신병자를 적으로 두고 싶진 않네요.